저기 청소하는 아줌마 당장 쫓아내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마치 칼처럼. 나는 대걸레를 잡은 손을 멈췄습니다. 무릎을 꿇고 복도를 닦고 있던 참이었죠. 왜요, 사모님? 관리소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긴 왜예요? 냄새나서 못 살겠다고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800만 원짜리 가방이었죠. 청소하는 거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요. 우리 집 앞은 다른 사람이 청소하게 해주세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숙이고 있었어요. 마스크 뒤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보자. 죄송합니다, 사모님. 관리소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박 아줌마, 2층은 다른 사람이. 괜찮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다른 층으로 가겠습니다.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야죠. 가난한 주제에 어딜 감히.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든 대걸레가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꽉 쥐었거든요. 하지만 참았어요. 참아, 순자야. 조금만 더. 나는 박순자입니다. 65살. 겉으로는 아파트 청소 아주머니예요. 낡은 파란 조끼를 입고 있죠. 손엔 대걸레. 무릎엔 먼지. 하지만 진짜 정체는 국내 5대 호텔 그룹 회장입니다. 자산 8천억 원. 전국에 호텔 15개. 직원 5천 명을 거느린 사람이에요. 왜 이런 변장을 하고 있냐고요? 3개월 전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강지은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겠어요. 조사를 시켰죠. 화려한 SNS, 명품으로 가득한 사진들, 고급 레스토랑 인증샷. 돈 냄새가 나는구나.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직접 보기로.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얼굴을. 며느리가 될 여자의 본 모습을. 청소부로 변장해서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오늘은 변장한 지 2주째 되는 날입니다. 보고도 못 믿을 것들을 봤어요. 며느리의 추악한 진짜 얼굴을. 이제 때가 됐습니다. 정체를 밝힐 시간이. 과연 며느리는 어떻게 될까요? 청소부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실은 재벌 회장이라는 걸 알게 되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특별한 일이 생겨날 거예요. 여러분도 이 며느리가 받을 벌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3개월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2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어요. 제 사무실. 강남 57층 회장실이었죠. 창밖으로 서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어머니, 결혼하겠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죠. 앉아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앉았어요. 소파 맞은편에. 상대는 누구니? 강지은이라고 합니다. 직업은? 전에 승무원이었고 지금은? 민준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금은 뭐? 집에 있습니다. 백수라는 뜻이구나. 나이는 31살입니다. 어떻게 만났니?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1년 정도 만났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그래.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을 봤어요. 사랑에 빠진 눈이었습니다. 눈이 멀었구나. 사진 있니? 네. 민준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화려한 여자였습니다. 긴 웨이브 머리. 완벽한 메이크업. 명품 가방을 든 모습. 고급 레스토랑 배경. 역시. 돈 냄새가 나. 예쁘네. 거짓말로 웃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아. 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해보는 게. 어머니.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놀랐어요. 저 35이에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제발 축하해주세요. 민준이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다.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다. 뭐든지 할게요. 내가 직접 만나고 싶구나. 당연하죠. 언제 시간 되세요? 이번 주말. 알겠습니다. 민준이가 기뻐했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일까? 주말이 왔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테이블당 50만 원짜리 코스 요리. 예약하기도 어려운 곳이었죠. 어머니, 여기에요. 민준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옆에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강지은이었습니다. 사진보다 더 화려했어요.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버킨백, 까르띠에 시계. 전부 명품이네.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소개할게요. 제 약혼자 강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은이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완벽한 미소였어요. 하지만 눈은 차갑더군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품평하는 거구나. 앉으세요. 네, 어머니.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지은이는 완벽했어요. 포크와 나이프를 우아하게 사용했습니다. 말투도 공손했죠. 웃음도 품이 있었어요. 어머니, 민준 오빠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앞으로 자주 뵈러 올게요. 완벽한 며느리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았지 않았어요.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150만 원. 민준이가 카드를 냈어요. 그 순간 지은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카드를 힐끗 봤어요. 골드 카드네. 한도가 낮구나.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실망. 그리고 계산. 역시. 돈을 보는구나.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좋은 사람 같더구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준이가 기뻐했습니다. 지은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뭐니? 혹시 어떤 일 하세요? 왔습니다. 본색이. 응, 작은 사업을 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업이세요? 호텔 관련 일이야. 우와, 대단하시네요. 지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호텔 사장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사업이 크세요? 그냥 그래. 어머니 멋있으세요. 과장된 칭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비서실장 이미경을 불렀습니다. 강지은이라는 여자 조사해줘. 네, 회장님. 사흘 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읽어 내려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강지은. 31살. 전직 승무원 맞음. 하지만 신용카드 빚 3천만 원. 대출 5천만 원. 명품 쇼핑 이력 수십 건. 그리고 결정적으로 6개월 전 다른 남자와의 결혼 약속 파기. 이유 상대가 생각보다 돈이 없어서. 이 여자가 책상을 쳤습니다. 민준이를 속이고 있구나.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그녀의 진짜 얼굴을. 미경아. 네, 회장님. 내가 변장을 할 건데. 변장이요? 청소부로. 미경이 놀랐어요. 회장님, 왜요? 며느리가 될 여자의 진짜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하지만 위험하지 않으세요? 괜찮아. 창밖을 봤습니다. 민준이가 사는 아파트 청소부로 들어갈 거야. 정말 하시겠습니까? 응. 미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청소부가 됐습니다.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염색을 지웠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완벽하네.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재벌 회장 박순자는 사라졌습니다. 청소 아줌마 박순자만 남았죠.
그럼 시작해볼까?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2025년 3월 1일. 민준이가 사는 아파트. 강남 대치동이었어요. 40평대 아파트였죠. 오늘부터 일하시는 박순자 씨죠?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15층부터 20층까지 맡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청소 도구를 받았습니다. 대걸레, 걸레, 세제. 이걸 들고 다니는구나. 무거웠어요.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8층. 민준이가 사는 층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드디어 보는구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1803호. 민준이네 집이었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누구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이었어요. 청소하러 왔습니다. 아, 잠깐만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가 나왔어요.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팩을 붙이고 있었죠. 복도 청소해주세요. 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지은이가 코를 찡그렸어요. 냄새 안 나게 해주세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네. 참아야 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대걸레로 복도를 닦았어요.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 이런 게 청소구나.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청소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허리가 아팠어요. 무릎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때였어요. 1803호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가 나왔어요. 핸드폰으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언니. 목소리가 밝았어요. 응, 요즘 심심해 죽겠어.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통화했습니다. 남편? 매일 야근이래. 진짜 재미없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어머니? 딱 한 번 봤어. 레스토랑에서. 심장이 쿵 뛰었어요. 어떻냐고? 별로더라. 별로. 옷도 촌스럽고 말투도 그렇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돈은 좀 있나 봐. 호텔 사업 한다던데. 근데 크지는 않은 것 같아. 작은 모텔 몇 개 정도. 작은 모텔?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도 뭐 괜찮아. 남편 월급도 있고. 얼마냐고?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많긴. 강남에서 800이 뭐야?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참아야지. 당분간은. 당분간? 나중에 시어머니 유산 받으면. 그때 생각해봐야지.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유산을 노리는구나. 알았어, 언니. 나중에 또 전화할게. 전화를 끊었어요. 지은이가 저를 봤습니다. 아직도 청소해요?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세요. 냄새 나잖아요. 네. 지은이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마이너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대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로 다음 날도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매일 같은 시간에 지은이를 관찰했습니다. 아침 10시. 일어났어요. 낮 12시. 배달 음식 시켰습니다. 3만 원짜리 일식 도시락. 오후 2시. 친구들과 통화했어요. 내일 백화점 갈래? 신상 나왔대. 오후 4시. 택배가 왔습니다. 명품이었어요. 구찌 가방. 우와, 예쁘다. 혼자 좋아했습니다. 저녁 7시. 민준이가 퇴근했어요. 다녀왔어. 어서 와. 지은이가 반겼습니다. 완벽한 아내 연기였죠. 오빠, 힘들었지? 씻고 와. 밥 차려놓을게. 응, 고마워. 민준이가 씻으러 갔습니다. 그 순간 지은이의 얼굴이 변했어요.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핸드폰을 꺼냈어요. 배달 앱을 켰습니다. 밥을 안 하는구나. 배달 음식을 주문했어요. 5만 원짜리 한정식. 문틈으로 봤습니다. 민준이가 나왔어요. 자기야, 밥 됐어? 응. 금방 올 거야. 뭐? 배달시켰어? 응, 오늘 피곤해서. 그래도 매일 배달은. 왜? 내가 요리 못하는 거 알잖아. 민준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배달이 왔어요. 둘이 먹었습니다. 맛있다, 자기야. 그치? 여기 맛집이야. 근데 자기야.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번 달 카드값이 좀. 왜? 많이 나왔어? 응. 350만 원이야. 지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많아? 자기야, 우리 월급이 800만 원인데. 카드값만 350이면. 그럼 어쩌라고?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내가 친구들한테 놀림 받으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애들은 다 명품 들고 다니는데. 나만 없으면 창피하잖아. 알아, 근데.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지은이가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쾅. 문을 닫았습니다.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휴. 테이블에 엎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힘들었어요. 민준아. 눈을 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더 심각한 걸 봤어요. 어느 날 오후. 남자가 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였어요.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고급 차를 타고 왔죠. 벤츠 S클래스. 지은이가 나왔어요. 화려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오빠. 밝게 웃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아니, 방금 왔어. 둘이 차에 탔어요. 가버렸습니다. 저게. 뭐지? 미경에게 전화했습니다. 차 번호 조회 좀 해줘. 네, 회장님. 1시간 후. 답이 왔습니다. 김태준, 35세. 강남에서 성형외과 운영. 자산 50억 추정. 심장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그날 밤. 민준이가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 집은 비어 있었어요. 자기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자기야. 불안한 목소리였어요. 30분 후. 지은이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어디 갔었어? 친구 만나고 왔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다 봤으니까요. 그래. 밥 먹었어? 응, 먹고 왔어. 지은이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준이가 혼자 라면을 끓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 결혼 막아야 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가 아니에요. 한남동 저택이었죠. 3층 단독주택. 제 진짜 집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허리, 무릎, 손목. 회장님, 괜찮으세요? 미경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죠. 65 나이에 매일 청소를. 그만두세요. 도련님께 말씀하시고. 안 돼.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하지만 내 아들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지켜줘야 해. 미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파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민준이가 떠올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1995년. 저는 35이었어요. 남편 박회수와 결혼한 지 5년째. 민준이는 5살이었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남편이 출근했어요.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중견 기업이었죠. 그날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교통사고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세상이 무너졌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의사의 말이 들렸어요. 안 돼. 안 돼. 주저앉았습니다.
5살 민준이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민준아.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 가셨어. 언제 와? 안 와. 민준이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어요. 회사로 갔습니다.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모님, 회사를 정리하시죠. 네. 부채가 많습니다. 50억 원입니다. 50억? 회사를 팔면 30억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20억은 제가 갚겠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회사를 맡겠습니다. 임원들이 웃었어요. 사모님, 경영을 해보신 적이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배우겠습니다. 안 됩니다. 제 남편이 평생 키운 회사예요. 망하게 둘 수 없습니다. 결심했었죠. 회사를 살리기로.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민준이 밥을 먹였습니다. 유치원에 데려다 줬죠. 회사로 갔어요.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와서 민준이를 재웠어요. 그리고 다시 서류를 받습니다. 매일 반복이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회사가 조금씩 좋아졌어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빚을 갚기 시작했죠. 5년이 지났습니다. 빚을 다 갚았어요. 회사가 커졌습니다. 호텔 사업을 시작했어요. 작은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성공했어요. 2번째 호텔을 열었습니다. 3번째, 4번째. 10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 저는 45이었어요. 민준이는 20살이었습니다. 회사는 국내 5대 호텔 그룹이 됐죠. 자산 5천억 원. 호텔 12개. 엄마, 대단해.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아들이었어요. 민준아. 응. 엄마가 이렇게 일한 이유가 뭔지 아니? 응, 알아. 너 때문이야.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너밖에 없어. 나도 엄마밖에 없어. 행복했어요. 그때는 5년 후 2015년 민준이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엄마, 취직했어. 잘했다, 아들. 이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고마워, 민준아. 민준이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승진도 빨랐어요. 3년 만에 과장이 됐습니다. 5년 만에 부장이 됐죠.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내 아들은 역시.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결혼. 민준아, 언제 결혼할 거니? 아직은. 35이야. 늦었어. 알아, 엄마. 좋은 사람 만나야 해. 알았어. 하지만 민준이는 연애를 안 했어요. 일만 했습니다. 왜 안 만날까? 어느 날 물었습니다. 민준아, 혹시 연애하고 싶지 않니? 아니. 민준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뭐가 문제니? 엄마. 응. 엄마가. 너무 대단하잖아.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 같은 여자를 찾기가 힘들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혼자서 회사 키우고, 나 키우고. 대단한 사람이잖아. 그건. 그런데 내가 만나는 여자들은 다 엄마만 못한 것 같아. 민준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나도 알아. 이상한 거. 민준이가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잘해서 독이 됐구나. 2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민준이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엄마, 걱정 마. 곧 만날 거야. 그래. 불안했습니다. 혹시 이상한 여자 만나는 거 아닐까?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2025년 2월. 엄마, 결혼하겠습니다. 강지은. 처음 이름을 들었을 때부터 불안했어요. 조사를 시켰습니다. 결과를 봤죠. 역시 돈을 노리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변장하기로. 지금까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청소부로 아파트에 갔어요.
보고 또 봤습니다. 지은이의 진짜 모습을. 오늘도 갔습니다.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1803호 문이 열렸어요.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 성형외과 의사였어요. 김태준. 심장이 멈췄습니다. 지은이도 따라 나왔어요. 오빠, 조심히 가. 응, 다음에 또 보자.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은이가 돌아서는데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이런. 고개를 확 숙였습니다. 뭐 봐? 지은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죄송합니다. 청소나 해. 더럽게. 쾅.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저 여자가 정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조금만 더 참자. 증거를 모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더 조심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요. 마스크를 더 올려 썼어요. 고개도 더 숙였습니다. 하지만 눈과 귀는 열어뒀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가 일찍 퇴근했어요.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다녀왔어. 밝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집은 조용했습니다. 자기야? 대답이 없었어요. 자기야, 어디 갔어? 민준이가 방을 찾아다녔습니다.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청소하며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어디야? 친구 만나고 있어.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스피커폰이었거든요. 언제 와? 1시간 후? 알았어. 조심히 와. 응.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혼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걸. 미경에게 전화했습니다. 추적해봐. 지금 어디 있는지. 네, 회장님. 30분 후. 답이 왔습니다. 청담동 카페에 있습니다. 김태준과 함께요. 사진 찍어. 이미 찍었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사진이 왔어요. 둘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친밀하게 웃고 있었어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1시간 후. 지은이가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어디 갔었어? 친구 만났다니까. 그래. 밥 먹었어? 응, 먹었어. 민준이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 아직 안 먹었는데. 그래. 라면 끓여 먹어. 같이 먹을래? 나 배불러. 지은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가 혼자 라면을 끓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게 괴로웠습니다. 민준아, 왜 모르니? 다음 날,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전 10시, 지은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목소리가 갑자기 공손해졌습니다. 누구지? 네, 잘 지내요. 다음 주요? 좋아요. 시댁에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혀를 찼습니다. 귀찮게. 혼잣말이었어요. 시댁이라니. 가기 싫은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나 다음 주에 시댁 간대. 응, 완전 짜증. 시어머니는 뭐 괜찮아. 돈 있으니까. 근데 시할머니, 시할아버지가 문제야. 시골에 사시는데 완전 촌스러워.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민준이의 할머니, 할아버지. 제 시부모님이셨어요. 돌아가신 지 5년 됐습니다. 감히. 돌아가신 분을. 그래도 참아야지. 유산 받으려면. 또 유산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돈 많잖아. 호텔 몇 개 가지고 있대. 호텔 몇 개라고? 웃음이 났습니다. 15개인데요. 그거 나중에 다 내 거야. 그럼 난 부자 되는 거지. 당연하지. 킥킥 웃었어요.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대걸레를 쥐고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이 여자. 절대로. 그날 저녁. 민준이가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 어서 와.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자기야, 다음 주에 우리 친정 갈 거야. 응. 왜? 어머니가 오시래. 아, 그래. 민준이가 기뻐했어요. 좋아. 오랜만이네. 그치? 나도 기대돼.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다 들었으니까요. 자기야, 그런데. 지은이가 애교를 부렸어요. 그 전에 쇼핑 좀 하고 싶은데. 또?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뵈러 가는데. 새 옷 입어야지. 지난번에 산 옷은? 그건 이제 유행 지났어. 하지만 자기야. 왜? 돈 아까워?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사줘. 알았어.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이가 웃었어요. 역시 우리 오빠 최고. 민준아. 깨달아. 주말이 왔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가 쇼핑을 갔어요. 백화점이었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변장을 했어요. 선글라스에 모자, 마스크까지. 저기 봐, 자기야. 지은이가 명품 매장을 가리켰어요. 샤넬이야. 응. 민준이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저거 사고 싶어. 얼마인데? 한 500만 원. 500만 원? 민준이가 놀랐어요. 너무 비싸. 왜? 나한테 그 정도 가치도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안 사도 돼. 지은이가 삐졌어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자기야. 민준이가 쫓아갔어요. 미안해. 살게. 정말? 응. 우와. 사랑해. 지은이가 안겼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500만 원. 카드를 꺼냈습니다. 계산했어요. 지은이는 기뻐했습니다. 민준이는 지쳐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다. 정체를 밝혀야겠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경을 불렀어요. 준비해줘. 무엇을 준비하실 건가요? 다음 주 일요일. 민준이네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할 거야. 가족 모임이요? 응. 창밖을 봤습니다. 그날 정체를 밝힐 거야. 드디어. 지은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미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도련님이 상처받으실 텐데. 알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는 게 나중보다 나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경아. 네. 민준이를 불러. 지금요? 응. 내일 점심에 만나자고 해. 알겠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레스토랑이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준아. 네. 다음 주 일요일에 너희 집에 갈게. 정말요? 민준이가 기뻐했어요. 네. 지은이도 기뻐할 거예요. 기뻐할까? 속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니, 점심 대접할게요. 아니다. 내가 살게. 어머니. 민준아. 네. 너 행복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민준이가 당황했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그냥. 궁금해서. 행복하죠. 지은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거짓말 같았습니다. 얼굴이 어두웠거든요.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는요? 나. 네.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괜찮아. 어머니. 민준아, 엄마는 너만 행복하면 돼. 고마워요, 어머니. 민준이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갈까요? 일주일 후면 알게 될 테죠.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그리고 청소부였던 시어머니의 정체를.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매일 청소부로 아파트에 갔어요. 지은이를 관찰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았죠. 월요일. 지은이가 남자와 통화했어요. 오빠 보고 싶어.
김태준이었습니다. 언제 봐? 이번 주는 좀. 시어머니 오신대. 에이, 재미없어. 다음 주에 보자. 알았어. 사랑해. 나도.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와. 목소리가 달랐어요. 어머니 오시기 전에 청소해야 해.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아내 연기. 화요일. 명품 택배가 또 왔어요. 구찌 구두였습니다. 150만 원. 와, 예쁘다. 혼자 신어보며 좋아했어요. 민준이 카드로 산 거였죠. 수요일. 친구와 통화했습니다. 일요일. 못 봐. 시어머니 오신대. 짜증나 죽겠어. 그래도 뭐 참아야지. 돈 때문에. 킥킥 웃었어요. 목요일. 또 남자가 왔습니다. 김태준이었어요. 잠깐만 보고 갈게. 오빠. 둘이 안 왔습니다. 30분 후 남자가 떠났어요. 금요일. 지은이가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를 했어요. 네일도 받았습니다. 일요일에 시어머니 오시거든요. 미용사에게 말했어요. 좋은 인상 남겨야죠. 좋은 인상. 웃음이 났습니다. 토요일. 민준이와 지은이가 청소했어요. 집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자기야, 여기 좀 닦아줘. 응. 민준이가 열심히 닦았어요. 어머니 오시면 잘해야 해. 알아. 걱정 마.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잘한다고? 궁금했어요. 얼마나 잘할지.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청소부 차림이었어요. 아파트에 갔습니다. 복도를 청소했어요. 1803호 앞에서.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서둘러. 알았어. 바쁜 소리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왔다. 지은이의 목소리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청소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어서 오세요. 그래, 잘 지냈니?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제 목소리였어요. 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가 서 있었어요. 저처럼 생긴 여자. 미경이었습니다. 제 대역이었어요. 미경이가 완벽했습니다. 똑같은 옷, 똑같은 헤어스타일, 똑같은 말투. 우와, 어머니 오늘 예쁘시네요. 지은이가 칭찬했어요. 거짓말 같은 칭찬이었습니다. 고맙구나. 미경이 웃었어요. 들어오세요. 다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복도에 남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누구세요? 민준이의 목소리였어요. 청소하러 왔습니다. 아, 잠깐만요.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좀. 민준이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오셔서 복도만 청소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문을 반쯤 닫았어요. 저는 문틈으로 안을 봤습니다. 거실이 보였어요. 미경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차를 내왔어요. 어머니, 녹차예요. 고맙구나. 민준 오빠가 어머니 오신다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완벽한 며느리 연기였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가. 네. 효자예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민준이도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아들. 화목한 가족이었어요. 겉으로는. 조금만 더 기다려. 차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지은아, 민준이 잘 챙기고 있니? 미경이 물었어요. 당연하죠. 매일 밥도 차려드리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배달 음식만 시켰으면서 빨래도 해드리고요. 이것도 거짓말. 세탁소에 맡겼으면서 청소도 열심히 해요. 또 거짓말. 청소도 안 했으면서.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시고 있어요. 그래, 고맙구나. 미경이 웃었어요. 그런데 지은아. 네, 어머니. 혹시 힘든 거 없니?
없어요. 저 정말 행복해요. 그래. 네. 민준 오빠가 너무 잘해줘요.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사랑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연기 잘하네. 다행이구나. 어머니도 자주 놀러 오세요. 그래야지.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리했어요. 지은이가 음식을 내왔어요. 갈비찜, 잡채, 전. 우와, 대단하구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요리를 못한다는 걸. 저거 다 사온 거야. 백화점에서 산 음식이었습니다. 비싼 음식이었죠. 민준이 돈으로 산 거. 맛있겠다. 많이 드세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맛있다. 정말요? 다행이다. 지은이가 기뻐했어요. 연기가 완벽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요리 솜씨가 좋구나. 에이, 아니에요. 겸손한 척했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어머니, 커피 드릴까요? 그래, 고맙구나. 지은이가 커피를 내왔어요. 어머니. 응. 혹시 민준 오빠 이번에 승진한 거 들으셨어요? 응, 들었어. 축하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래서 말인데요. 지은이가 웃었어요. 차를 바꿀까 해요. 차? 네. 지금 타는 차가 좀 오래됐거든요. 민준이가 놀랐어요. 자기야, 그건. 어머니, 괜찮으시죠? 무슨 차로? BMW 5 시리즈요. 얼마인데? 7천만 원 정도요. 미경이 놀란 척했어요. 7천만 원? 네. 민준 오빠 부장인데. 그 정도는 타야죠. 뻔뻔하네. 글쎄.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도와달라고? 네. 3천만 원만요. 민준이가 당황했어요. 자기야, 그만해. 왜? 어머니한테 부탁하는 게 뭐 어때? 지은이가 태연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미경이 잠시 생각했어요. 알았다.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다음 주에 우리 본가에 와. 본가요? 응. 너희 둘 다. 알겠습니다. 지은이가 웃었어요. 3천만 원 받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오후 4시쯤. 미경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구나. 벌써요? 응. 일이 있어서. 아쉽네요. 거짓말 같은 아쉬움이었어요. 다음 주에 보자. 네, 어머니.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미경이 나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쾅 마이너스. 그 순간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휴, 겨우 갔네.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고생했어, 자기야. 나도 피곤해 죽겠어. 그래도 돈 받았잖아. 3천만 원 역시 우리 오빠 최고. 킥킥 웃었어요. 다음 주에 본가 간다는데. 귀찮긴 하지만 뭐. 더 받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민준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저는 복도에 서서 들었습니다. 미경도 옆에 섰어요. 둘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미경이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심하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드디어 정체를 밝힐 때입니다. 그날 지은이의 얼굴이 기대됩니다.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요일 아침. 오늘이 그날입니다. 저는 옷을 입었어요. 청소부 옷이 아니었습니다. 네이비 블루 정장, 진주 목걸이, 고급 시계, 거울을 봤어요. 오랜만이네. 재벌 회장 박순자였습니다. 미경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응. 차 대기하고 있습니다. 가자. 집을 나섰습니다. 벤츠 S클래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탔습니다. 민준이네 아파트로. 네, 회장님. 차가 출발했어요. 30분 후.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응.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미경이 걱정했어요.
도련님이 상처받으실 텐데. 알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나아. 알겠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화려한 옷차림 때문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8층. 문이 열렸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드디어 1803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누구세요? 지은이의 목소리였어요. 박순자입니다. 아, 어머니. 잠깐만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가 나왔어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모습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그래, 나야. 왜? 이렇게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들어가도 되니? 아, 네. 들어오세요. 비켜섰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가 나왔어요. 어머니. 민준아. 어머니, 왜 이렇게 차려입으셨어요?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날이요? 응.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은이가 차를 내왔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치챘구나. 어머니, 차요. 고맙구나. 차를 마셨어요. 민준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준아, 지은아. 네.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사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네. 내가 이 아파트 청소를 했어. 네. 민준이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청소부로 변장해서 너희를 지켜봤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복도 청소하던 아줌마 기억하니? 설마. 그게 나였어. 말도 안 돼. 지은이가 뒷걸음질 쳤어요. 민준이는 아직 이해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걸? 너희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 진짜 모습이요? 응. 핸드백을 열었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뭔데요? 너희 카드 사용 내역이야. 탁.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 그건 월급이 800만 원인데 절반이 카드값이야.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김태준이라는 남자. 지은이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어떻게? 너 이 남자 만나고 있지? 아,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사진을 꺼냈습니다. 탁탁탁. 테이블에 여러 장 놓았어요. 카페에서 만나는 사진. 손잡고 있는 사진. 안고 있는 사진. 이것도 아니라고 할 거야? 지은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민준이가 사진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기야. 민준 오빠.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명해봐. 오빠, 그게. 대답해. 민준이가 소리쳤어요.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오빠.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거짓 눈물이라는 걸. 지은아. 제가 말했습니다. 그만 연기해. 나 다 들었어. 뭘? 들으셨는데요? 너 내 유산 노리고 있잖아. 시어머니 유산 받으면 부자 된다. 그렇게 말했지. 지은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민준이를 당분간만 참는다고 했지. 어떻게? 내가 다 들었어. 청소하면서. 민준이가 지은이를 봤습니다. 진짜야? 오빠. 대답해. 맞아. 민준이가 주저앉았어요. 왜? 미안해, 오빠.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했어? 지은이가 울었어요.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민준아. 네. 어머니. 이것도 봐. 뭐예요?
지은이 빚 내역이야. 빚. 카드 빚 3천만 원. 대출 5천만 원. 뭐? 결혼 전부터 있던 빚이야. 민준이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너한테 숨기고 결혼한 거지. 자기야. 이게. 닥쳐.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일어섰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어요. 거실에는 저와 지은이만 남았습니다. 지은 씨. 이제 진짜 얼굴을 보여주지 그래. 연기 그만해. 지은이가 울음을 멈췄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잘하시네요, 어머니. 그래, 이게 진짜 모습이지.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뭐? 전 그냥 잘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남의 돈으로. 돈이 있는데 왜 안 써요? 뻔뻔했습니다. 민준이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이 밥 먹여줘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이 세상은 돈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을 이용했어. 이용? 지은이가 웃었어요. 서로 필요한 거죠. 전 돈이 필요하고 민준 오빤 결혼이 필요했어요. 넌. 그리고 어머니 유산도 기대했죠. 뻔뻔하구나. 현실적인 거예요. 나가. 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오늘 당장. 지은이가 웃었어요. 좋아요. 일어섰습니다. 어차피 지겨웠어요. 뭐? 민준이 오빠도 지겹고 이 집도 지겹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짐을 쌌습니다. 10분 후.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참,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뭐? 어머니 사업. 정말 작은 모텔 몇 개예요? 웃음이 났습니다. 아니야. 그럼 국내 5대 호텔 그룹이야. 뭐? 자산 8천억 원. 호텔 15개. 지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8천. 그래. 말도 안 돼. 주저앉았습니다. 캐리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럼 제가 놓친 게. 응. 엄청난 걸 놓쳤지. 만약 내가 진짜 며느리였다면 다 내 거였을 텐데. 지은이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아, 이제 알겠니? 돈만 보면 이렇게 돼. 지은이가 일어났습니다. 캐리어를 들었어요. 실례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혼자 남았습니다. 민준이 방문을 열었어요. 나왔습니다.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울었던 거였죠. 어머니. 민준아. 달려와 안겼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괜찮아. 제가 바보였어요. 아니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했으니까. 사랑은 눈을 멀게 하거든. 민준이가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아들이 아파하는 게 더 괴로웠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회사를 다녔어요. 하지만 힘들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보 같아요. 아니야. 왜 몰랐을까요? 사랑했으니까. 매일 전화했어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시작됐어요. 지은이는 쉽게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어요. 민준이가 저택에 왔습니다. 어머니. 응, 아들. 이제 여기서 살래요. 정말? 네. 혼자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 그렇게 해. 안았습니다. 우리 같이 살자. 네, 어머니. 민준이가 이사 왔어요. 다시 모자가 됐습니다. 매일 저녁같이 밥을 먹었어요. 어머니,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오랜만에 집밥이네요. 웃었습니다. 앞으로 매일 해줄게. 고마워요, 어머니. 천천히 회복됐어요. 민준이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응. 사실은 그때 다 알고 계셨죠? 응.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믿지 않았을 거야. 맞아요. 직접 봐야 믿으니까.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청소부로 변장까지 하시면서 미안해. 아니에요. 힘들었지? 어머니가 더 힘드셨어요.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아들아. 진짜 어머니를 만나서 다행이에요. 눈물이 났어요. 나도 너 같은 아들을 둬서 다행이야. 그날 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회사 일 가르쳐 주세요. 정말? 네. 이제 철이 들었어요. 회사에 들어올 거니?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기뻤어요. 그래, 우리 같이 하자. 다음 날부터 민준이가 출근했습니다. 제 회사로요. 처음에는 말단부터 시작했어요. 호텔 프론트, 객실 관리, 레스토랑. 다 배웠습니다. 힘들지? 괜찮아요, 어머니. 진짜? 네. 재밌어요. 열심히 배웠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가 임원이 됐어요. 축하해, 아들. 고마워요, 어머니. 이제 회사 이어받을 준비돼가네. 열심히 할게요. 자랑스러웠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가 또 물었어요. 어머니. 응. 제가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무섭지 않니? 무섭죠. 근데 외로워요.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은 사람 만나면 소개시켜 주세요. 알았어. 며칠 후. 미경이 말했어요. 회장님, 제 조카가 있는데요. 조카? 네. 29살 여자예요. 어떤 애인데? 착하고 성실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고요. 그래.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 봐. 미경의 조카를 불렀습니다. 민준이에게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예요. 조용한 여자였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수수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착했죠. 안녕하세요. 박민준입니다. 둘이 만났어요. 천천히 알아갔습니다. 6개월 후. 민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응. 지수랑 결혼하고 싶어요. 정말? 네. 이번엔 확신해요. 좋은 사람이니?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축복한다. 고마워요, 어머니. 결혼식 날. 민준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너 때문에 행복해. 저도요. 이제 청소부 변장은 안 할 거지? 웃었습니다. 응. 2번 다시 안 해. 다행이다. 근데 민준아. 네. 고마워. 왜요? 살아있게 해줘서. 어머니. 안았습니다. 행복했어요. 이제 진짜로.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70이 됐어요. 민준이는 40이 됐습니다. 지수와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죠. 손주도 생겼습니다. 할머니. 2살 박서준. 제 손주였어요. 그래, 우리 서준이.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 놀아줘. 그래, 할머니가 놀아줄게. 행복했어요. 진짜 가족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뉴스를 봤습니다. 전 승무원 강지은 씨 사기 혐의로 구속. 지은이었어요. 또 다른 남자를 속였다는군. 미경이 말했어요. 여전하네요. 사람은 안 변하나 봐. 회장님은 후회 없으세요? 후회?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닌가? 아니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안 막았으면 민준이가 더 고생했을 거야. 맞습니다. 때론 잔인해야 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면. 창밖을 봤어요. 민준이가 지수와 걷고 있었습니다. 서준이를 데리고요. 행복해 보였어요. 잘했어. 혼잣말이었습니다. 내 선택이 옳았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요. 어머니, 건배해요. 그래, 건배.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하자.
네. 모두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청소부로 변장했던 그 시간.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덕분에 아들을 지켰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며느리를 만났으니까요. 여러분, 가족은 돈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재벌 회장. 그리고 어머니. 청소부로 변장해 며느리를 시험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옳았어요. 덕분에 아들이 행복합니다. 이제 진짜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